충격.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주목. 전립선을 은밀히 키우는 매일 하는 습관 10가지.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 만약 60세 이상이시라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나이 든 남성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떤 일상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키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시작하거나 멈추기 힘들어졌다면 전립선이 소리 없이 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일하며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성들이 몇 가지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도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반면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고통받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100세 식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오직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만을 연구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박준영 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의 전립선을 서서히 소리 없이 키우는 일상습관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1위 습관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올바른 도구와 지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멈추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자,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전립선을 키우고 있을 수 있는 10가지 습관을 지금부터 세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잠 못 이루는 불면증으로 힘드시다면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습관, 치매말, 갈증 무시하고 수분 부족하게 지내기. 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이 소리 없이 전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소변을 더 농축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과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며 방광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립선에도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탈수를 유발하는 약을 복용하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악화됩니다. 수분이 부족한 몸은 독소를 더 쉽게 축적하여 요로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수년에 걸쳐 이런 느린 손상은 전립선 비대증과 잦은 배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목마르지 않아도 하루 종일 소량씩 물을 마시세요. 소변 색깔이 맑거나 연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수분 섭취가 충분하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수분 유지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며 불필요한 부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 물을 피하지 마세요. 물을 전립선 건강을 수년 동안 지켜줄 자연적인 방패로 활용하세요. 습관 9. 오랫동안 앉아 움직이지 않기. 여러분은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이 예상치 못한 곳, 즉 전립선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쉬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전립선과 하체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염증을 유발하고 전립선 비대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상에서 일하거나 책을 읽는 등 너무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노인들은
비뇨기 및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휴식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주 움직이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반저근도 활동이 없으면 약해져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게 하여 전립선을 더욱 자극합니다. 단순히 30분마다 일어나 알조 2분 정도 걷는 습관은 이러한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걷기 또는 집안을 몇 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유지하고 압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생활 방식이 나중에 시끄러운 건강 문제를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전립선을 진정시키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원활하게 작동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습관 8. 과도한 카페인 섭취.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커피나 오후 차 한 잔을 즐기시지만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전립선과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제 역할을 하여 소변 생성을 증가시키고 방광을 더 힘들게 합니다. 또한 방광 주변 근육을 더 자주 수축시켜 급박요와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민감하거나 비대해진 전립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추가적인 압력이 문제가 됩니다. 카페인의 영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광목의 근육을 조여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변이 방광에 남아 전립선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염증, 더 잦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더 큰 불편함입니다. 작은 커피 한 잔은 괜찮지만 하루 종일 여러 잔의 커피, 진한 홍차 또는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은 빠르게 누적됩니다. 핵심은 절제입니다. 첫 잔 이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허브차로 바꿔보고 소변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전립선에 필요한 휴식을 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장기적인 건강 및 편안함 사이에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습관 7. 매일 맵고 가공된 음식 섭취. 많은 노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지만 맵고 가공된 음식은 소리 없이 전립선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고추, 후추, 마운소스 같은 매운 재료는 전립선 포함 신체 전반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끔 매운 식사는 위험하지 않지만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특히 전립선이 이미 비대해진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방부제, 인공향료, 나트륨, 그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돕지 않고 소리 없이 손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높은 염분 섭취는 수분 저류를 증가시키고 요래 추가적인 압력을 가합니다. 칩, 통조림 육류, 냉동식품,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또한 호르몬 균형, 특히 전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음식으로 가득 찬 식단은 염증 증가, 체중 증가 및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며 이 모든 것이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 요소입니다. 식사가 신선한 재료 대신 포장된 음식에서 자주 나온다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잎이채소, 베리류, 건강한 지방과 같은 자연적이고 항염증 식품에 더 집중하세요. 건강한 식단이 지루할 필요는 없지만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습관 6. 소변을 너무 오래 참기.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너무 바쁘거나 화장실이 너무 멀어서 소변을 참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소리 없이 전립선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방광에 소변을 오랫동안 참으면 방광이 늘어나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 추가적인 압력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전립선을 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전립선 조직에 자극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노인들은 방광과 전립선을 조절하는 근육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소변을 참는 것은 나중에 불완전한 배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정체된 소변을 남겨두어 박테리아와 염증의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이는 전립선을 더욱 자극하고 전립선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불편함은 수면과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려면 몸의 신회귀 기울이세요. 특히 밤에 더 잘 자거나 야간료를 줄이려고 한다면 화장실 가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필요를 처음 느낄 때 가는 간단한 습관이 장기적인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방광과 전립선은 한 팀입니다.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하나도 느낍니다. 자연의 부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습관 5. 흡연 또는 간접 흡연의 노출 흡연은 전립선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이며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것조차 해롭습니다. 담배의 화학물질은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전립선의 섬세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은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신체의 자가 치유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전립선 염증, 비대증, 심지어 전립선암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손상이 더 빨리 누적됩니다. 연기에 노출된 기간이 길수록 전립선이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흡연은 또한 신체의 필수 항산화제 수치를 낮춰 전립선 관련 문제에 대한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수년 전에 금연했더라도 정기적으로 흡연자들 주변에 있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흡연 중이라면 금연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안전하게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도구, 니코틴 대체제, 심지어 자연 요법도 있습니다. 혜택은 거의 즉시 시작됩니다. 몇 주 안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전립선이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해본 적이 없다면 노출을 완전히 피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으세요. 이 한 가지 결정으로 수년 동안 더 나은 전립선 건강과 더 적은 비뇨기 증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습관 4.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너뛰기 많은 남성들이 몸이 아프지 않으면 의사를 방문하지 않지만 60세 이후에는 이것이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전립선은 처음에는 명확한 증상 없이 소리 없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검진만으로도 아직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염증, 감염 또는 성장 징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수지 검사와 PSA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빠르며 종종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기 검진을 건너뛰는 것은 조기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남성은 비뇨기 문제나 전립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지만 더 빨리 말할수록 문제를 자연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더 많은 옵션을 갖게 됩니다. 검진을 지연하면 경미한 문제가 요폐나 전립선 감염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의사를 방문하여 전립선 건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조기에 발견되면 종종 약물이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참을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능동적인 관리는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는 말이죠. 자, 계속하기 전에 유용한 정보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시니어 건강 트래커, 시니어 헬스 트래커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증상, 일일 수분 섭취량, 화장실 습관, 심지어 의사 방문 알림까지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마트 모바일 앱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의사는 일관된 데이터가 있을 때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더 나은 추적 도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60세 이상 남성만을 위해 설계된 앱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앱이 바로 그 간극을 메워줍니다.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며 매일 여러분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서 링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연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된 이 도구를 놓치지 마세요. 습관 3. 붉은 고기 과다 섭취. 붉은 고기는 식단의 주식일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는 것은 소리 없이 전립선을 비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소시지, 가공육과 같은 가공육의 높은 섭취량은 전립선 포함 신체 염증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류 가공에 사용되는 포화지방과 화학물질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들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산화 스트레스 수치를 높여 전립선을 염증 상태로 만듭니다. 노인들은 소화 속도도 느려지고 붉은 고기는 소화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소화는 문제에 추가되어 체중 증가와 골반 부위 압력을 유발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붉은 고기 섭취를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선, 콩류 또는 구운 닭고기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로 대체하고 렌틸콩 스튜나 채소 수프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식사를 더 많이 시도해보세요. 이들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고 소화도 개선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더 적은 증상, 더 나은 에너지, 그리고 향상된 장기적인 전립선 기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더 현명하게 균형을 맞추세요. 매 끼니마다 더 건강한 식단으로 전립선은 차이를 느낄 겁니다. 습관 2. 복부 지방 과다. 나이가 들면서 뱃살 과다는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립선 문제의 주요 경고 신호입니다. 뱃살은 전립선 포함 신체 전반에 순환하는 염증성 화학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지속적인 저등급 염증은 전립선을 자극하고 성장에 기여하며 비뇨기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허리둘레가 큰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잦은 야간뇨, 심지어 발기부전 위험이 더 높습니다. 과도한 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호르몬 균형, 특히 전립선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교란시킵니다. 해결책은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느리고 꾸준한 개선에 있습니다. 매일 짧은 산책, 작은 식사량, 설탕 줄이기는 뱃살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비뇨기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지방은 방광과 골반 장기를 압박하여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허리둘레, 일반적으로 40인치 약 100kg 정도인 시대 미만으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전립선 건강을 위한 최고의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허리 주변의 지방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히 지방이 아닙니다. 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방을 줄이면 바지뿐만 아니라 전립선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겁니다. 습관 1. 만성 스트레스 관리 부족. 이것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무시하는 습관이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립선에 소리 없는 염증 유발자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몸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호르몬은 전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염증, 근육 긴장,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는 골반 근육을 조여 혈류를 제한하고 전립선 주변 신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감소시켜 몸이 염증이나 감염과 싸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노인들은 재정적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와 같은 스트레스를 조용히 짊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쌓입니다. 그 결과는 더 잦은 배뇨, 통증, 급박뇨, 그리고 부어오른 전립선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깊은 호흡,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심지어 매일 7분간의 조용한 시간과 같은 간단한 습관은 스트레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웃음, 사회적 관계, 그리고 수면은 마음과 전립선의 약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지 기분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안에서부터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변화가 증상을 줄이고 전립선 성장을 자연적으로 멈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건강하고 더 차분하며 더 편안한 삶을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마무리.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을 소리 없이 키우는 상위 10가지 습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단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몇 달, 심지어 몇 년간의 불편함,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불필요한 약물 치료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단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60세 이상이라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 주부터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조금 더 걷고 베이컨 한 조각을 거절하세요. 모든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된 시니어 건강 트래커 앱을 꼭 사용해 보세요. 꾸준함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이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올바른 습관과 약간의 꾸준함만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 형제 또는 60세 이상인 누구에게나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올바른 정보만 있다면 치유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전립선을 돌보세요. 그러면 전립선이 여러분을 돌볼 것입니다.